만으로 30입니다. 93년생이죠. 3시 좀 넘어서 잠든 것 같은데요. 저도 일찍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생각도 복잡하고. 사장님이 정말 순수 가져가는 수입은 없었습니다. 빚도 있거든요. 1억 1,500만 원. 사실 제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너무 압박이 컸었거든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팀원들이 조금만 더 해봅시다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마라떡볶이까지 제대로 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출근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사장님, 서울에 이렇게 깔끔한 오피스텔 얻으려면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SH에서 운영하는 창업자 숙소거든요. 창업자 전용 숙소라서 월세가 82,000원? 보증금은 원래는 2,900인데 3,600까지 늘려가지고 6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투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 오셨어요, 사장님? 네, 맞아요. 저는 울산에서 왔어요. 올라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1년 된 것 같아요. 11년. 아까 버틀이라는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4년 차고요. 준비했던 기간까지 생각하면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장님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30입니다. 93년생이죠. 20대 중반 정도 나이에 그 사업을 생각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금속공예 디자인이라고 가구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과였는데, 대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 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막 사업계획서 같이 쓰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창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치기 어린 생각이긴 했지만 멘토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경력 같은 걸 봤는데 내가 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젊은 나이에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자기 자본금은 없었어요. 지원 사업이 돼가지고 초기 창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사업에서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회사는 어디 쪽에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강동이랑 길동 사이에 있는 보육센터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멀리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사무실 비용이 없거든요. 보육센터에서 사무실을 제공을 해줘가지고. 임대료나 이런 게 거의 없죠. 뭐 관리비만 내는 정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사장님 아직 살짝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네. 어제 몇 시간 정도 잤어요? 어제 5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3시 좀 넘어서 잠든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시간에 잠드세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일할 때도 있는데요. 저도 일찍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생각도 복잡하고. 카드를 넣어주세요. 추워. 여기서 오늘 오전 업무 보시는 거예요? 네, 오전, 오후 업무 다 여기서 볼 것 같아요. 사장님 다른 직원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미팅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마케팅 성과나 이런 거 멘토링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줌 미팅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사장님 여기 사무실 보니까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라고 써 있는데 사장님 사업은 어떤 거예요? 저희는 비건 소스 만들던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마라떡볶이로 넘어오게 된 이제 뭐 식품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건 식품을 하다가 마라떡볶이로 전환하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국내 문화에 좀 더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걸 들여오려다 보니까 이게 정서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외국은 건강한 거 비싸게 돈 주고 사 먹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까다롭잖아요. 저도 까다로운 소비자지만 일단 어느 정도 맛도 있어야 되고 원재료 건강해야 되고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착해야 되고. 비건 식품으로는 그러면 몇 년 정도 운영하셨던 거예요? 4년 정도 한 것 같네요. 마라떡볶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그동안 뭐 매출이나 순수익은 얼마나 있으셨나요? 매출은 지난달에 1억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지난 달이 아니고 지난 해에 그냥 전체 1억 조금 안 되게 나왔고, 올해는 그것도 반토막 거의 나가지고. 사실 그러면
지고 월급 주기 안 되거든요. 절대 못 줘요. 직원들? 네네. 저희 직원분들은 다 지분이 있는 직원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 주주죠, 주주. 주주기 때문에 그걸 좀 감내하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직원이 몇 명 정도 규모인 거죠? 저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정말 순수 가져가는 수입은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출근해서 지금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메일 온 거 확인하는 거랑 저희 주문 들어온 거 있나 확인하는 거. 주문은 요즘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10건에서 20건 사이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30건이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회사가 돌아가려면 하루에 100건 정도 나와야 돼요. 굉장히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청량국 여쭤보시더라고. 두 분이 그 대학교 때부터 동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친한 사람이나 가족끼리 동업하면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은데 저희 안 친했어요. 그 사업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막 사기도 당하고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2건 당했는데 한 건은 이제 1,500 정도 되고 한 건은 200만 원 정도. 엄청 크죠. 저희한테는. 그 돈 인건비를 썼으면 크죠.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은 차라리 어디 취직할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고 왔다고 하기도 크진 않지만 저희가 이 브랜드에 갖고 있는 애정이 굉장히 커서 조금만 더 해보자. 운이 아직 안 온 거야. 운이 왔을 때 준비가 돼 있으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되게 지친 상황인 것 같고요. 자금도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저는 빚도 있거든요. 1억 1,500만 원 있습니다. 사장님 나이 때 주변 이제 막 친구들 보면은 이제 좀 취직하고 조금씩 이제 자리도 잡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좀 거기서 오는 좀 불안감,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없을 수가 없죠, 사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이 10,000원짜리 밥을 보면서 벌벌 떨어서 편의점 음식 먹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됐기도 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또래의 어떤 직장인보다도 사업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후회는 절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장님 막 고생하시는 거 보면은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마음 아파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응원해주세요. 너가 지금 잘 안 돼도 많이 배웠지 않느냐, 괜찮다. 다른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그 일 할래? 빨리 때려치고 그 취직이나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뭐 이런 부분도 또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서 압박을 안 주는 것만으로도 멘탈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 입주 기간이 2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 입주할 만한 곳을 또 찾고 있어서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긴 한데 지금 스타트업 4년 차잖아요. 중간중간에 못 버티고 막 이제 접는 분들도 많이 보셨겠어요. 제 주변에 반 이상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반 정도가 이제 버티고 있고 뭐 그중에서도 엄청 막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요, 지금까지. 스타트업을 하면 막 매출 엄청 많이 찍고 막 투자수 막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만 명 중에 한 1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이제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맞아가지고 잘 풀려나가는 케이스인 것 같고 4년째 스타트업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고 실패도 겪고 하셨잖아요. 스스로 분석했을 때 이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무턱대고 한 게 제일 크고요. 뭐든 할 수 있다. 열정으로 다 커버할 수 있을 거야. 좀 더 계획을 하고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시작할 걸 그런 부분들이 없이 시작해가지고 자리 잡는데 좀 1년 정도 걸리고 그러면 지금 스타트업을 고민하는 많은 20, 30대가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반에는 진짜 버텨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대출을 1억 받아봤으니까 어린 나이에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 사실 제일 컸어요. 반드시 창업하면 대출은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거 견딜 수 있어야 저는 창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못 견디고 창업을 하면 고통만 받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사장님은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사실 올해 제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빚이 너무 압박이 컸었거든요. 저한테. 그만두려고 했는데 팀원들이 조금만 더 해봅시다 해줘가지고 그게 저한테 되게 응원이기도 했고 제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IC카드를 넣어주세요. 점심 드시러 오신 건가요? 네, 포장해서 가려고요. 평소에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잘 안 먹을 때도 많고요. 아침, 점심 거르고 저녁만 먹을 때도 많고, 먹을 때는 간단하게 이제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거 주로 먹는 것 같아요. 요즘 또 김밥도 너무 올라가지고 값이 죽겠어요. 떡볶이. 요즘에 이제 마라 열풍 불면서 마라 떡볶이도 좀 많아졌잖아요. 사장님 마라 떡볶이만의 좀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맛이죠. 마유라고 하거든요. 마라 맛을 내는 게. 그 함량이 거의 10배 정도 높아요. 다른 데보다. 비건 식품에서 이제 마라 떡볶이로 바꾸고 나서 성과는 어떠세요? 일단 현장 반응이 너무 달라요. 전에 했던 거는 사람들이 시식하려고도 잘 안 했고, 저희가 이제 막 설득을 해야 시식을 했거든요. 시식하고 나면 맛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 전 단계가 너무 어려웠는데 얘는 그냥 끓이고만 있으면 와가지고, 지금은 사실 데이터를 쌓는 기간이라서 어떻다 저떻다 말은 좀 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확실히 전보다는 그 성장하는 추이가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4년 동안 이제 비건 식품 하시면서 좀 실패를 겪으셨잖아요. 그 실패가 지금 떡볶이 사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소스만 하다 보니까 소스 만드는 데 달인이 됐잖아요. 진짜 잘 만들거든요. 저희 그 개발팀이.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한 건가?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나 그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레스켈 자체에서도 저희가 되게 품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락을 해보라고 그냥 알려준 거예요? 김치찜이 진짜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매출도 그 유입된 거에서 매출이 발생해요. 네, 어느 정도 리뷰가 쌓여 있어야 신뢰도가 있으니까. 사장님 이제 회의 다 끝나셨나요? 네네. 회의 다 끝났습니다. 퇴근은 보통 언제쯤 하세요? 5시 반에 나가죠 보통. 또 집에서 밥 먹고 뭐 할 거 없나 찾아보고. 끝나는 게 없죠 뭐. 계속 하는 거죠. 27살에 사업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4년째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예요? 매달 찾아오는데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 줄 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 이 계신 분들은 1년 반 이상은 거의 못 받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장님도 당연히. 그럼요. 전 2년? 2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팀과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과 계속 끌어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한번 제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그 프로세스를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때 접어도 늦지 않고, 그렇게 접어야 비로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제 퇴근하시나요? 네,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이제 아침부터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꿈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몽상가, 저희가 현실적인 몽상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좀 감내하고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확신하거든요. 저희가 언젠가 잘 될 거라는 걸. 또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 힘이 되고요.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